뭐 머니투데이 2025년도 10월 17일자 기사네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꺼내든 조국이 문제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갖다 집어넣고 탄핵시키고 이 짓 한 것이 다 조국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지가 판 무덤에 지가 빠지잖아요. 자업자득이죠. 법무장관 할 때 이렇게 그 정치 보복을 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자기 온 가족이 자식들 둘에다가 자기 아내에다가 자기 자신까지 전부 구속당하고 이런 짓 당하잖아요. 그때 당시 나는 뭐라 했습니까? 전직 대통령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조국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 추진하겠다. 뭐 조국이 똑똑하고 괜찮은데 이 전직 대통령하고 이 정치 보복하고 이게 법을 아는 놈들이 나는 이제 법대 출신들을 대통령 내지 마라. 나는 그런 주의예요. 법대 출신들이 와서 하는 짓거리가 보니까 왜 이렇게 이 나라에 법대 출신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뭐 법한데 지들이 다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냐.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며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이 다르다며 탄핵이나 국정조사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이 이렇게 치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나 국정조사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 갖다 탄핵시키고 나면은 민주당에 표 떨어진 소리가 들려요. 조 비대호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법원의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 비롯됐다. 나는 내가 보기에는 대선 개입에 비롯되지 않았다고 봐요. 나는 여도 야도 편이 아니에요. 호남 사람이고 김대중부터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왜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정치적인 그런 거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말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을 불가능하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이 아니라 입법이 가지고 사법행정 입법 상권 분립을 가지고 전부 입법 독재를 써가지고 사법을 이렇게 개판을 쳐놓잖아요. 검찰을 없애버리고. 뭐 이것들은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12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참으로 훌륭했다. 12명에서 2명이 반대했고 2명은 유죄 행위가 문제였다 하니까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할 때 행위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이건 3살 먹은 애도 참 웃을 일이죠. 얼마나 유치합니까? 행위 자체를 없앴어요. 공직자 그 선거 위반에서 그 행위가 문제가 돼서 그것으로 유죄를 판결 내리자 1심에서 유죄고 2심이 잘못한 거죠. 그게 뭐 우리 법 뭐 연구위원까지 끼워가지고 뭐 두 번째에서 하고 또 3심에서는 다시 1심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서 무슨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고 자기한테 만약에 반대로 무죄라고 했으면 훌륭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뭐 입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런 식으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이번에 그 12명의 판사들은 나름대로 나는 공의로운 판단을 했다 그렇게 여겨요. 조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법원의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 비롯됐다. 대선 개입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2년 2개월을 가지고 그 건을 가지고 물고 뜯고 일어난 것이 뭐 4년이라는 소리도 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길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끌고 올 수 있었나요? 엄청나게 봐준 거죠.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 신뢰회복 불가능하다며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국민이 볼 때는 헌재를 가지고 민주당이 갖고 놀았잖아요. 혁신당의 탄핵 소추안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으며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퇴행시켰다는 내용이 등이 담겼다. 만약에 이랬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거기서 바로 피선거 박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재명 후보한테다 시간을 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였다면 이 대법원에서 아래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시키지 않고 바로 거기서 판결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피선거 박탈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김문수가 11% 가지고 한덕수한테다가 단일화 안 한 거예요. 대법원이 거기서 이재명 후보를 피선거 박탈해버렸을 때 자기는 어부지로 대통령 되고 안 되면 뭐 야당의 당대표로 되겠지 하고 이렇게 들어넣어 버린 거예요.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겠다 해놓고 그것도 거짓말 친 거예요. 거짓말하는 놈은 정치 놈들은 전부 다 처벌해야 됩니다. 다 정치판에서 쫓아내야 돼요.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 혁신당이 나서겠다며. 혁신당 그나마라도 이 조국이 다른 부분, 나는 조국 지지했던 사람인데 조국에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조국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윤석열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건 자업자득이다. 나는 계속 그 말을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거 끄집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면 말이지. 그것이 탄핵시킬 이유도 없는데 그 갖다 말 만들어서 붙이니까 난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 뭘로 탄핵당하고 뭘로 구속당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무엇을 붙여서 무슨 제목으로 했는지. 탄핵이 쉽게 했으면 구속이나 말든지.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4년이 넘도록 갖다 구속을 시켜서, 장기 구속을 시켜서 사람 폐인을 만들고 그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우를 했던 것 그 자체가, 조국으로서는 나는 법무장관 할 때 조국이 문재인보다 더 정치보복이 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보복을 해서 지금 민주당 놈들이 국민의힘당을 무슨 해산시키고 내란 연자제를 도입하고 국민의힘당이 쓸만한 사람은 전부 구속시키고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당을 똑똑한 놈이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 정부에서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이 고비를, 이재명 정부를 도와야 되는데, 민주당하고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벌써 관행이 2년에 한 번씩 바꿔주기로 됐는데 그걸 급을 끌어잡고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171석 거대 야당에다가 법사위원까지 안 줘. 이거 순독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민주당을 해산시킨다. 제1야당을, 국민이 뽑은 제1야당을 지그들이 뭔데 해산시킵니까? 그리고 벼랑 끝으로 몰아내고 전부 법법자로 만들고 이 짓을 하니까 이 국민의힘당이 미친 짓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을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트럼프가 인정하니 많이 한다고 눈이나 깜짝합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생각이 있었으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윤석열 헌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있을 때 미국이 조금 힘을 도와줬으면 그 분위기가 달라져서 윤석열이 내란으로 이게 프레임에 씌워서 저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 5.18 광주에서 그 전두환 그 쿠데타 정부가 총을 내리쏘고 시민을 위해서 발표하고 그럴 때도 미 대사관이라든지 광주 미 문화원 이런 것들이 아무 소리 하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광주 시민이나 그 당시에 전국 대학생들이 전부 미국 문화원 불태워버리고 양키 고고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놓고는 이제 이재명 새 정부가 들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오니까 불법 선거니 부정 선거니 하고
난리치고 대통령을 한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갖다가 그 여러 가지 무시하고 그건 한국 국민을 무시한 거예요. 한국 국민을 대표해서 간 우리나라 대통령을 갖다가 대우를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함부로 엽신여기 그러면 우리 국민은 불쾌하죠. 그런 것은 트럼프가 브라질 루라 대통령이나 젤렌스키하고 어떠한 협상을 할 때 부동산 업자들이 천박한 그런 심리전을 그대로 정치해서 거대 존경 많은 미국의 그 세계의 모든 지도자적인 입장인 미국이 지금은 쓰레기처럼 하락해서 사람들이 미국을 다 저거 조직 폭력법 깡패다 그러잖아요. 바이든 때는 미국을 존경했어요. 다 미국을 추락시키고 깡패로 변해서 아니 저거 자기 나라 돈을 갖다가 미국에 투자해주고 그것을 현금으로 다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90%를 갖다 미국한테 주라면 이것은 칼만 안 들었지 깡패지 뭐예요 이게. 혁신단 탄핵 소추안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권남용해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민주당이 이따위 소리로 국민의힘당을 갖다가 억누르니까 국민의힘당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많은 코너에 몰려있고 한미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지금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갇혀있고 이렇다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내동이 쳐주고 무슨 조국이니 뭐니 무슨 뭐 대법원장을 국민이 보기에는 공의롭고 정직한 판단이었다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그냥 탄핵시키다가 이러니 조국이 문제가 있다고 나는 내가 말한 것은 조국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 온 가족이 다 그렇게 너무 심하다 그렇게 느꼈는데 그러나 조국이 자업자득이다 내가 자주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전직 대통령을 2명을 갖다 그런 식으로 구속시켜서 나라의 얼굴을 똑질하고 지금 또 뭐 대법원장을 또 뭐 이 사람은 무슨 그 몸속에 살을 끼고 있어요. 뭐 관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영부인이라든지 전부 죽이지 못해 안들으라고 전직 대통령들 구속시킨 게 재미나 그게 이제 법대 출신들을 아주 아주 넌더리가 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법대 출신들을 좀 빼라. 조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본질적인 그러니까 이런 데다 올인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도 잘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재명을 전혀 밀지 않았고 비판했던 사람인데 김문수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으면 이재명만큼 못했을 거다. 그래도 이재명가 당선된 건 잘한 거다. 그러나 국민의힘당의 모든 지혜를 이재명 정부나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트럼프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라든지 캄보디아 우리 국민의 이런 생명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고 우리 국민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야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벼락 끝으로 몰고 있으니까 먼저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국민의힘당이 국민이 뽑아놓은 제 야당 일당을 가지고 해체시키니 뭐니 말을 함부로 터진 입으로 함부로 막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재명 정부를 도와서 같이 여야가 합쳐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난제를 전부 풀어 헤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에서 왜 민주당을 갖다가 민주당이 국민의힘당 야당을 공격하고 172살이라는 거대 여당이 민주당 107석을 가지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느냐. 이들이 살라니까는 대통령 84조가 발동하는데도 지금도 무슨 선거 다시 뭐 재판 다시 하자 이거 말이나 돼요? 트럼프는 싹수 들고 손방을 치겠죠.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게 만든 것은 민주당이 잘못됐다. 당대표 정청래가 잘못되고 추미애가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봐요.
왜 여야가 같이 법사위원회에서도 저들이 왜 차지합니까? 관례대로 국민의힘당에 줘야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됐으면 인격적으로 서로 해서 독재적으로 추미애가 독재적으로 이 정청래가 독재적으로 저들끼리 과반을 차지해버리니까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여당이 지금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다음에 뽑을 때는 뭐 호남 영남이 필요 없이 이 나라에 여야가 정당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바란스를 맞춰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혁신당은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에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좋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왜 거취를 결정합니까? 저거들 유죄를 판결했다고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국민학교 애들도 아니고. 박병원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통해 대법원장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양새는 보충적으로 최후 수단으로 가급적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 모든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는데 다 반대하고 있어요. 더 탄핵시키라는 사람보다 하지 말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다만 혁신당은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에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조국을 좀 더 구속시켜 놔야어야 되는데 나와서 하는 짓거리가 이거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조국이 윤석열 정부 때 너무 그 가족이 전부 파탄을 내는 그런 상황에 국민들을 안쓰러워했는데 지금 나와서 하는 짓거리 보세요. 박병원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통해 대법원장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으시는 모양새는 보충적으로 최후 수단으로 가급적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정의원 3분의 1이면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170 있으니까 지 맘대로하고 야당 국민의당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호남 사람을 비롯해서 나도 호남 사람이지만 이 투표 잘해야 됩니다. 이 손가락 하나 잘못 누르면 나라 꼬라지가 지금까지 전 정부들이 잘 이루어놓은 것들을 다 박살내는 게 딱 십상이죠. 나라가 잘 굴러가지 영남 호남이 뭡니까? 여야가 뭡니까? 이렇게 나라가 위기했을 때는 캄보디아 사건이라든지 트럼프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 이것에 머리를 쏟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 국민이 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다 존경하죠. 그러나 이것들은 전부 밥그릇 싸움을 하고 한 놈은 지가 전부 차지하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몰고 이 짓을 하니까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힘당은 살아남기 위해서 대통령 걸고 넘어지잖아요. 흡집 내고. 대통령을 지금 흡집을 내면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것을 트럼프는 악용한다는 거예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위원 재판부의 내란 침대 재판에 대한 입장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과정 속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 직위원 판사도 상당히 공의로운 판사예요. 존경할 만한 판사가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런 난세도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희귀한 일이죠. 전부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온 대통령까지 몰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조국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전부 당대표 하면서 구속시키지 않고 자유스럽게 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에 판결 내릴 때까지 자유로운 심무로 돌아다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구속을 시켜놓고 재판을 시작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전부 여기에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직위원 판사가 여기서 석방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이렇게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롭고 자기 직책에 연연하지 않은 판사가 있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란 침대 재판에 대한 입장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자기들한테 불리한 건 적응을 했다고 뭐 공의로운 심판이든 잘못된 심판이든 간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됩니까? 국민이 바보예요? 상고심 파기환송 과정 속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며 뭐
2년 2개월 4년 몇 개월까지 끌었던 재판이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 끌었으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국민의 여론이 그거였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선거 되기 전에 범법자는 처벌하고 그런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피선고 박탈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을 고등법원에 내보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이들이 민주당에 지지한 그거 한 대로 조 대법원장이 그 정치에 관여했다면은 고등법원에 갖다 파기 환송시키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서 피선고 박탈시켜 버렸으면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의 김문수는 20번을 넘게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국민의힘당 후보로 나오면은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서 이재명이가 대선에 못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11%를 가지고 41%의 이재명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지가 절대 한덕수한테다가 기호 2번 안 주겠다. 자기는 단일화 못 하겠다. 모든 프린트 다 인쇄 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걸 뭘 의미합니까? 이 국가에서 주는 모든 돈을 자기가 다 쓰고 김문수한테는 그 한덕수한테는 네 돈 가가지고 300~400씩 드는 선거자금 네 돈 가지고 해라. 그러면 김문수가 그거 자기가 안 할 것이다. 한덕수가 자기가 원해서 했으니까 국민하고 국민의힘당에서 이 민주당의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한덕수밖에 없다. 그렇게 밀어붙여서 그렇게 된 것을 김문수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왜 김문수가 그런 꾀를 냈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우리 국민은 대법원이 피선고 박탈을 바로 대법원에서 판결할 줄 알았는데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으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조 대법원장은 그때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으면은 한덕수 전 총리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이 됐겠죠. 김문수가 지 약속대로 단일화 했다면은. 그렇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재명을 살려놨어요. 이재명을 살려놓고 그 고등법원에 가서 판결하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고마워하지를 못하고 그 시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한테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을 피선고 박탈시켜버렸으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차라리 대법원에서 지금 이 탄핵을 한다고 대법원 조희대를 흔들고 날리고 12명 중에 반대했던 10명을 가지고 무슨 뭐 탄핵시킨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 차라리 거기서 피선고 박탈시켜버렸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정의원 3분의 1 100명 이상이면 동의를 발효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석의 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하지만 민주당 현재로서의 입장이 다르다며 선거에 나섰다. 내년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 대법원장을 탄핵시켜 놓으면 민주당 지지할 놈 하나도 없어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질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조국이는 좀 더 살아야 지가 아무리 억울하다 어쩐다 하지만은 좀 더 들어있어야 됐다. 여기 나와서 지금 하는 짓거리 보세요. 지금 나라가 어떤 꼴인데 지금 이렇게 나라 내부에서 상대방 죽이기에 서로 골몰하고 있습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캄보디아 우리 국민들 지금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과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일본하고 짜고 일본이 7,500조를 가지고 현금으로 냈다. 니들도 3,500조를 내라 이러면은 4,000조가 외환 보유가 4,000인데 3,500을 주면 우리 한국은 외환 위기에 갖다가 죽이겠다는 동맹을 죽이겠다는 이런 트럼프의 발상에 우리 국민이 부도하고 있는데 이 정치권 하는 놈들은 왜 여야가 싸움질이나 하고 이재명 정부를 도와서 꾀를 내서 어떻게든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되는데
쌈지를 건너면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어? 국민의힘당을 뭐 해체시키고 무슨 내란죄로 어쩌고 하면은 지들은 뭔데? 지들은 31명을 국정 내란 저질 놈들이 민주당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이 31명을 야당이 거대 야당이 국정에 중요한 31명을 줄탄핵을 시켜서 놓으니까 국정이 마비돼 버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이 민주당이 31명을 줄탄핵 시킨 걸로 인해서 원인을 제공한 거죠. 대통령 비상계엄은 헌법 원로 학자들은 전부 이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내란이 아니다 그러죠. 내란이라는 게 뭡니까? 내란이 그 정권에 빼앗기 위해서 권자가 없는 사람들이 권자를 빼앗기 위해서 저지른 게 내란이에요. 대통령이 자기가 치리하고 있는 나라에서 내란을 저지른다는 것은 나는 역대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짓이에요.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국민의 힘당까지 집어서 니들 연좌제로 다 같이 물러나야 한다. 이것은 민주당이 아직 대선 후보 나오기 전부터 이거 깔렸던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민주당에서 흘러나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썬가크루스 정치 코멘트 수도 없이 말했어요. 뭐 국민의힘당이 뭐 그 당에서 뭐 대통령이 계엄을 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전부 민주당 다 옷 벗고 무슨 뭐 다 줄줄이 체포시키고 사형시켜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했죠. 법관 탄핵 소추는 박수현 민주당 수석 때문에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 조 대법원장과 탄핵 소추와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지기현 재판부 내란 침대 재판에 대한 입장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과정 속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압박 전략으로 국감 중에 조 대법원장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내가 볼 때 이 사건은 정확하게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때 왜 이 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을 보냈느냐? 차라리 거기서 피서고 박탈을 해버렸다면은 그것을 김문수가 노린 거예요. 그러면 어부지리로 김문수 11%가 대통령이 될 뻔했어요. 만약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다면은 어찌할 뻔했어요. 지금 이 나라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그나마도 이재명이가 나는 이재명이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뭐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찍는 게 아니에요. 독재를 쓰고 국민의힘당 107석을 가지고 거대 민주당 171석이 이게 독재를 쓰고 나라를 가지고 콩가루를 만들고 있는데 뭐 판사 주제하고 뭐 대법원장이 뭐 대단하냐라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교만한 태도가 우리 국민은 그 민주당을 계속 170석을 만들면 안 된다. 위기감을 느껴요. 한편 이날 혁신당은 대법원과 정원 13명에서 31명을 늘리고 법원 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왜 87년 동안 78년 동안 있었던 검찰을 왜 없앱니까? 지금들이 뭔데? 국민들의 뭐 의견도 묻지도 않고 78년 동안 왔던 검찰을 없애고 지금 이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 난리가 났는데 경찰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짝게 깨고 그거 뭐 자금 출처 뭐 해서 어디서 돈 세탁한다까지 알고 미국이 더 빠르잖아요. FBI가 그런까지 한데 우리나라 정보부라든지 이런 거 다 없애가지고 자기들은 뭐 고문당하고 했던 그런 것만 악감정만 남아가지고 정말 이 정부에서 필요한 그런 첨단 이런 그런 정보 같은 것을 하는 전문가들을 다 없애버리고 검찰을 갖다가 경찰로 격화시켜버리니 이 경찰하고 검찰은 처지 차이죠. 매수당해도 검찰은 그래도 기본선인데 이 경찰은 아주 개나 마찬가지예요. 돈만 주면은 지가 법인으로 다 해주는 것이 경찰이에요. 한편 이날 혁신당은 대법관 정원을 13명에서 31명 늘리고 법원 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재판 소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공개했다.
민주당의 사법개관도 오늘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그랬네요. 오늘 머니투데이의 2025년도 10월 17일자 기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꺼내든 조국, 민주당은 입장 달라 선긋기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코멘트를 계속됩니다.